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54이셔. 50대이신데 아,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말씀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제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23년도에 안경개가 오면서 왼쪽 무릎에 물이 차고 좀 아파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네네네. 작년 봄쯤에 오른쪽 무릎이 다시 물이 차고 아파서 어이구. 병원에 갔더니 네네. 연골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예. 입술물이 이렇게 떠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은 게 네. 좀 오래 가서 그 가라앉히는 DNA인가 뭐를 맞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맞고 네. 왼쪽 무릎을 접었다 피면 네. 뭐가 오금치에서 걸려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무릎이 엄청 아프거든요. 아, 네. 네, 왼쪽도. 그래서 그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또 버스에서 내릴 때 순간 무릎이 딱 꺾이면서 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그 선생님께서 맞으셔서 주사 5회씩 양쪽 무릎 맞아서 네네. 지금 조금 괜찮긴 한데 네. 그 아픈 오른쪽 무릎은 피고 있을 때보다 무릎을 접고 있을 때 조금 편하거든요. 네. 일단은, 버스에서 계단을 내릴 때 아프다는 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월판이라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골 찢었다 그러면 이 반월판이 찢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내리막길이나 계단 내려갈 때 이 뒤쪽에 있는 연골판이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찢어진 부위가 조금씩 더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찢어짐 양상이 아주 심하면은 서로 어긋나면서 겹치거나 낑기면서 다리가 힘이 쫙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은 솔직히 의학적으로 저희가 그런 증상을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찢어진 겁니다. 연골판이. 아이고. 심하게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파열 양상이 있는데 네. 3단계 이상 파열 양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생활 습관에서 많이 불편하긴 한데 물론 이거를 또 이제 참고 지내면 연골판 찢어진 게 이제 흐물흐물 녹아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통증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참고 지내면은 그 다음 단계는 또 관절염입니다. 이게 나이가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연골판의 기능을 상실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참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또 위에 무릎 연골, 맨질맨질한 위에 아래 연골이 또 닳아서 또 5년, 10년 된 또 다른 또 물차고 붓고 아픈 통증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의 자연 진행 경과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아팠을 때 그거를 더 진행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DNA 치료는 임시방편 치료에 불과하고요. 좀 더 이 찢어졌다면 원래는 찢어진 연골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꼬매주거나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근데 그 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할 때 또 약간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생주사 같은 것들 같이 맞으면서 좀 더 연골판을 보강하는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꽤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동네에서 받는 그 얘기만 들은 걸로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런 치료법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무심코 좀 방심하고 넘기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좀 자각도 하시고 네. 또 많이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오늘 전화 주신 만큼 전문 병원 꼭 한번 찾아보시고 검사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세까지 좀 앞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치료 그리고 검사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0 하나요. 61세. 네. 오늘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네, 연락을 많이 네, 맞습니다. 주시네요. 네. 자,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작년 9월 9일 날 네. 넘어져가지고 네. 인대 연골이 손상이 됐다고 그래서 네.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했어요. 네. 예, 했는데 2월 달부터 무릎이 붓고 물이 차요. 아이고.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물이 차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통통 부어 있고 네. 아래 무릎 밑에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네. 뭐가 와닿는 느낌. 맞닿는 느낌.
예, 어. 그러면서 콕콕 쑤시면서 아파요. 네. 네. 이게 그때 그 예. 수술할 때 다듬었나요? 찢어진 연골판을 꼬매거나 이런 살리는 방향으로 안 하고 좀 정리하거나. 그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했다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골판이라는 아까 이제 반월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네. 연골과 연골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탄성이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정도가 좀 딱딱해지면서 수분기가 빠지면서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월판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소한 스트레스에 참고 참다가 이제 결국은 탁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걸린 느낌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큰 의미가 없다 해서 그냥 다듬고 정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찢었다 그러면 찢어진 거를 꼬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면은 연골판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로 연골과 연골, 무릎 위아래 연골에 이제 달아서 달기 오는 시작하는군요. 퇴행성 관절염이 어머니한테는 지금 좀 시술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시술 받고 나서의 후유증으로 연골의 관절염이 좀 빨리 오시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원래는 5년, 10년 뒤에 서서히 나타나야 되는데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네네. 이게 시술하고 나서 지금 2, 3개월 만에 5년 뒤에 나타나야 될 관절염이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물차고 붙는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시술 받았던 병원보다 좀 더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이 연골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은 이게 뭐 주사 치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네. 다른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물차는 것도 원인도 찾고 더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 경험 많은 의료진을 좀 찾아서 한번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또 네. 또 수술하라고 그럴까봐.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일반적으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술할까 봐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너무 겁내하시고 두려워서 아예 그냥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일단 최대한 일단 처음 수술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또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꼭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을 잘 설명해주고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서 이번 이 두 번째를 뭐 시술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니까요. 네. 수술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정확하게 왜 아픈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검사 원인을 받으러 알아야죠.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도 이번도 분명 꼭 필요한 치료일 겁니다. 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네. 전문병원 꼭 찾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과 어깨 관절 건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관절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원장님, 평소에 좀 여러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환절기 때 이제 겨울철에 또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제 밖에 나가질 않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딱 뵙게 되면 하체 근력이나 이 주변 근육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 감소가 결국은 관절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 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등산을 하거나 무리하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물차고 붓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이나 수영, 실내 자전거들은 해주길 권하시고요. 그래서 근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증상이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병을 키우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오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병의 진행을 알면서 예방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좀 찾아서 병을 악화시키지 않게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관리받으시면서 예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릎과 어깨 질환, 그 통증, 단순히 퇴행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요. 각별하게 좀 나의 통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늦지 않고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증식주사, 또 줄기세포 치료, 혹은 자가줄기, 자가세포, 연골세포 치료 등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돌아오는 목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